여러분,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기억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그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뇌세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충격적이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제로 뇌를 되살린 사람들의 놀라운 회복 비법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나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었을 겁니다. 세수하고 습관처럼 마시던 걸 마시고 늘 먹던 걸 드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평범한 아침 습관이 우리 뇌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올해 73살이신 김순덕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꽤 건강한 편이었어요. 아침 운동도 빠지지 않고 나가셨고, 술 한 잔 입에 대본 적 없고, 담배는 더더욱이요. 주변에서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린 겁니다. 30년을 살던 동네인데 말이죠. 길 한복판에 서서 멍하니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그 두려움을 김 씨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고, 방금 전에 냉장고에 뭘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조차 가물가물했죠. 걱정된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뇌혈관 곳곳에 문제가 생겨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심각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고 해요. 나는 뭘 잘못한 거지? 건강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다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김 씨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물어봤는데요. 특별히 나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침 식사 습관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매일 아침이 문제였어요. 김 씨는 20여 년간 아침마다 똑같은 루틴을 반복해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아침 식사는 늘 짜게 먹는 편이었죠.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맛에 안 맞아서요. 가끔 머리가 아프면 빈속에 두통약을 먹기도 했고요. 본인은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요.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한 습관들이 매일 아침 김 씨의 뇌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영호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김 씨와 똑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가 줄어들고 있고 치매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박 씨는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결심했어요. 내 뇌를 내가 살려보겠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 습관이었죠.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의 습관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요? 박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재검사를 위해서였죠. 의사 선생님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 뭐 조금 나아졌으면 다행이겠지 정도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기억력 검사도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박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아침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동시에 생각보다 약하기도 하죠. 매일 아침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 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쁜 습관은 뇌를 조금씩 죽이고 좋은 습관은 뇌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하는 어떤 습관들이 뇌를 망가뜨리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둘째, 박영호 씨처럼 뇌를 되살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아침 습관을 가졌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저 아침 시간을 조금만 다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아침 습관들이 문제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중 한두 가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 나면 바꿀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바로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쌉싸름한 맛으로 정신을 깨우는 느낌, 저도 압니다. 눈도 확 떠지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인천에 사시는 76세 되신 윤만식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새벽 배달 일을 22년 하시면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이거 마셔야 눈이 떠진다고 하시면서요. 샤워도 나중에 하고 밥도 나중에 먹고 일단 커피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어눌하게 나왔고요. 급히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뇌 속 가느다란 혈관이 터지고 출혈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빈속에 마시는 커피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커피 속 성분이 우리 뇌혈관을 갑자기 조이듯 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커피를 마시면 그 영향이 거의 하루 종일, 심하면 다음 날까지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젊을 때는 몇 시간이면 괜찮아지는데 나이가 들면 배출되는데 20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빈속 커피를 마시면 사실상 뇌혈관이 쉴 틈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짜게 먹는 아침 식사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익숙하잖아요. 얼큰한 국 한 그릇이면 속이 확 풀리는 것 같고요. 특히 겨울 아침에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70세인 오정순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멸치국이나 선지국 없는 아침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국물을 2그릇은 드시고 거기에 밥까지 말아 드시는 게 37년간 습관이었죠. 김치도 짜게 담근 걸 좋아하셨고 젓갈도 자주 드셨습니다. 이래야 밥맛이 나지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최근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뇌 안쪽 깊은 곳에 혈관 여러 군데에 막힌 부분들이 발견됐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치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셨대요. 원인은 바로 국물 속 소금이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 양을 훌쩍 넘어버린다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드시면 우리 몸속 혈관이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 소금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뇌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까지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는 물을 안 마시는 겁니다. 물은 맛이 없어서 못 마시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신 음료수나 주스로 갈증을 푸시는 분들 말입니다. 64세인 최도현 씨는 30년 동안 아침에 물을 거의 안 드셨답니다. 입맛에 안 맞는다고요. 대신 스포츠 음료나 탄산음료를 마셨죠. 이게 더 개운하고 좋던데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쓰러지셨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는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힌 거였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속 물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숨 쉴 때도 땀으로도 소변으로도 나가죠.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자는 동안 500ml, 그러니까 물 2컵 정도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때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된장찌개가 식으면 걸쭉해지는 것처럼요. 그런 피가 가는 혈관을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히기 쉽겠죠. 실제로 혈관이 막힐 위험이 몇 배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뇌는 가는 혈관이 아주 많으니까 더 위험합니다. 물 한 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빈속에 약을 먹거나 가공식품으로 아침을 때우는 겁니다. 이건 사실 두 가지 습관인데 둘 다 뇌에 치명적이라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진통제 이야기입니다. 73세 되신 박영애 씨는 남편 간병하시느라 스트레스가 심했답니다. 그래서인지 만성 두통이 생겼고 아침마다 빈속에 아스피린을 3년간 드셨어요. 빨리 낫게 하려면 빈속에 먹는 게 좋다더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나 봅니다. 결국 뇌에 미세한 출혈이 생겨서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빈속에 먹은 약이 뇌혈관을 상하게 했던 거죠. 또 다른 예로 66세인 김세호 씨는 야간 경비 일을 하셨는데요. 아침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다 보니 23년째 편의점 단팥빵에 우유, 아니면 초코파이에 커피 우유로 때우셨답니다. 간편하고 빠르니까요. 그런데 검사를 받아보니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이 심하게 줄어들어 있었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정상인의 절반 수준밖에 안 나왔습니다.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나쁜 기름 성분들이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서 뇌혈관에 찌꺼기처럼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보셨죠? 이 네 가지 습관들 사실 특별히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빈속 커피 한 잔, 얼큰한 국 한 그릇, 음료수로 갈증 해소, 간편한 편의점 아침.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나쁜 줄도 모르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요.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나쁜 습관들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꿔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정혜민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병원에서 똑같은 진단을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42%밖에 안 됐고 기억력 검사도 형편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치매로 가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정 씨는 눈앞이 캄캄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뇌를 내가 살려보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 습관이었어요. 비싼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고가의 치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 45분 동안의 습관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11달이 지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재검사를 하러요. 의사 선생님도 크게 기대는 안 하셨대요. 뭐 조금 나아졌으면 다행이겠지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86%까지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거의 정상이에요. 기억력 검사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약을 드셨어요? 라고 물으셨대요. 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냥 아침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럼 정혜민 씨가 정확히 무엇을 바꿨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째,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을 마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 350ml,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2컵 정도를 8분에서 10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급하게 들이키는 게 아니라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듯이 천천히요. 잠에서 깨면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죠? 이 물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끈적해진 피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도 좋아지고 밤새 쌓인 노폐물도 씻어내려주고 탈수 상태도 회복시켜줍니다. 둘째, 물을 마신 다음 45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물이 우리 몸속 구석구석, 특히 혈관과 뇌까지 제대로 퍼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셋째,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짠 국물은 이제 줄이셔야 해요. 국물을 드시려면 표고버섯이나 무, 대파로 우린 담백한 육수로 만드세요. 소금은 최소한만 넣고요. 멸치 육수도 좋지만 너무 진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좋습니다. 밥은 흰쌀밥보다는 통곡물 섞은 잡곡밥으로
그리고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꼭 곁들이세요. 국물을 드신다면 예전처럼 두 그릇이 아니라 3분의 1만, 그러니까 작은 국그릇으로 한 그릇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넷째, 커피는 식사 후 한참 뒤에 마시는 겁니다. 2시간 반 정도 지나서요. 빈속이 아닌 상태에서 마시면 뇌혈관에 주는 충격이 7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잔만요. 여러 잔 마시던 분들은 처음엔 힘드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참으시면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커피 맛을 더 제대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다섯째, 약을 드셔야 한다면 절대로 빈속에 먹지 마세요.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드시는 겁니다. 특히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건 더욱더 조심하셔야 해요. 음식이 위장에 있을 때 약을 먹으면 약이 위와 혈관에 주는 독성이 확 차단됩니다. 빈속에 먹을 때보다 훨씬 안전해지는 거죠. 여섯째, 가벼운 몸풀기와 숨쉬기 운동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겁니다. 거창한 운동 아니에요. 누워서 팔다리 가볍게 펴기, 앉아서 목 천천히 돌리기, 허리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기, 그리고 깊게 숨쉬기.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산소량이 35%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뇌가 활짝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정혜민 씨가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죠? 돈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침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보낸 것뿐이에요. 혹시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정 씨처럼 실제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걸 멀리하고 좋은 걸 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뇌세포들은 더 이상 죽지 않게 할 수 있고 뇌혈관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뇌가 더 잘 작동하게 됩니다. 기억력도 돌아오고 판단력도 좋아지고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집니다. 정혜민 씨는 말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후회돼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죠. 10년 후에 알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뇌에 대한 진실 하나입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슬프지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혜민 씨가 보여주셨잖아요. 42%까지 떨어졌던 뇌 혈류가 86%까지 회복됐습니다. 이미 죽은 뇌세포가 되살아난 게 아니라 남아있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고 좁았던 혈관이 넓어지고 부족했던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10년 후 우리 모습을 결정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빈속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냥 습관이고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계속 줄어듭니다.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입니다. 그 많은 날들 동안 매일 아침마다 뇌가 제대로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뇌가 망가지죠. 오늘 아침에 짠 국물 2그릇 드시는 것. 우리 입맛엔 맞을지 몰라도 혈관은 비명을 지릅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소금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뇌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들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혈관성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물 한 잔 안 마시는 것, 귀찮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뇌는 그 작은 차이를 압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끈적한 피는 뇌혈관을 막습니다. 혈전이 생길 위험이 몇 배나 올라가죠. 그게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요. 오늘 아침에 빈속에 약 한 알 먹는 것, 편의점 빵으로 때우는 것,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은 별 문제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3년, 5년, 10년 쌓이면 뇌는 서서히 망가집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줄어들고 판단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주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을 천천히 마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뇌혈관은 훨씬 깨끗하고 건강할 겁니다. 피가 맑게 흐르고 뇌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될 겁니다. 기억력도 또래보다 좋을 거고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짠 국물 대신 담백한 식사를 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은 치매 걱정 없이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손주 이름도 기억하고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하고 은행 비밀번호도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커피를 식후에 한 잔만 천천히 음미하며 드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더 맑고 또렷할 겁니다. 혈관도 탄력 있고 뇌 건강도 유지될 거예요. 오늘부터 약을 제대로 먹고 자연식으로 아침을 정성껏 드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은 병원 신세 없이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활기차게 아침 운동도 나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여행도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바꾸면 삽니다. 그대로 두면 치매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수많은 사례들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처음부터 치매였던 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조금씩 쌓인 나쁜 습관들이 결국 뇌를 망가뜨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요. 이제 아셨으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갔으면 똑같이 살았겠지만 알고 나면 다르죠. 어렵지 않아요. 거창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 1시간을 조금만 다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10년 후 내 뇌를 결정한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물을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 반을 8분 정도에 걸쳐서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딱 한 달만요. 그러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머리가 더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몸도 가볍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계속하시게 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좋아하니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약도 자식들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하는 선택으로요. 오늘이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새로운 습관으로 시작하는 아침 말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께 고맙다고 할 겁니다. 10년 후 건강하게 손주들과 웃으며 지내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미래는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